안녕하세요. 책 한 권 같이 읽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고른 책은 떠나기 전 마지막 입맞춤이라는 책이에요. 책 표지를 보시면 슬픔의 색깔로 그린 그림 일기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작가는 데니 그레고리, 그리고 옮기니는 황근하 님이네요. 창작 면허 프로젝트에서 나온 책이고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1년의 기록이라고 돼 있네요. 저는 이렇게 겉에 있는 표지를 잘 버리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표지 안쪽도 예쁘죠? 그리고 영어 원제목은 A Kiss Before You Go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슬픔의 색깔로 그린 그림 일기 이렇게 돼 있네요. 표지 뒷면은 이따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있고 표지가 있는데 이 안에는 데니 그레고리님, 작가님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평범한 어떻게 보면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읽어드리면요. 데니 그레고리라고 돼 있고요. 작가 이름이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피츠버그,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3살 때 뉴욕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프리스턴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20여 년간 광고업에 종사하셨네요. 그리고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그림 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일러스트 에세이 모든 날이 소중하다를 비롯해 창작 면허 프로젝트, 예술가의 작업 노트, 도시 일러스트 여행 등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동료 예술가들과 온라인 드로잉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아들 잭, 닥스훈트 팀과 조 이렇게 두 마리가 있나 봐요. 그리고 함께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살고 있대요. 최근 그림일기화 소식은 www.dangregory, DANNY gregory.com, 데니 그레고리네요. 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옮기니는 황근하 님이고요. 성균관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출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옮긴 책으로는 아빠의 수학여행,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바람의 잔해를 줍다, 레몬 케이크의 특별한 슬픔, 에고로부터의 자유, 웰컴 투 지구별, 뱃놀이 하는 사람들의 점심, 다빈치와 최후의 만찬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안에 이제 그림 일기들이 있는데 분명히 데니 그레고리님은 영국 런던 사람이라서 영어로 그림을 그렸겠죠. 글씨도 쓰고. 근데 그림과 글씨를 모두 다 한국어로 바꿔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도서관에서 봤을 때 너무 책이 예뻐서 제가 서점에서도 샀거든요. 그래서 한국어판 손글씨는 김영진님, 그리고 한국어판 디자인은 황일선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지 안쪽도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책은 굉장히 예쁘죠. 이 표지 안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내분과 그레고리님이 함께 있는 사진들, 뭐 아가 때 사진,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표지에도 이렇게 예쁘게 일러스트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끝까지 다 사진이 있네요. 그리고 안쪽은, 겉에 쪽은 좀 빨간 빛이었는데 안쪽은 이렇게 파란 빛이에요. 파란 빛에 이렇게 약간 물에 젖은 듯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진을 많이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까지 예쁜 표지를 보셨고요. 자, 이제 넘겨서 떠나기 전 마지막 입맞춤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같은 친구도 있고요. 자, 보시면 A Kiss Before You Go, 떠나기 전 마지막 입맞춤 돼 있고 출판사는 세미콜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1쇄를 2015년 1월 12일에 찍었고요. 출판 등록을 한 뭐 사이언스 북스, 세미콜론은 사이언스 북스의 브랜드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어판 저작권은 듀란 킴 에이전시를 통해
크로니클 북스 LLC와 독점 계약한 사이언스 북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면에는 재개개라고 써있네요. 여기는 목차가 따로 없고 책에 목차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내용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책을 같이 읽어봐요. 내 나이 7살 때 사랑이란 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았다. 내가 사랑에 빠지기로 되어 있는 존재, 내 운명의 짝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운명의 짝이 상하이나 켈러머주, 그것도 아니면 남극대륙에서 태어나서 나랑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면?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런던이며 캔버라며 파키스탄의 라호르까지 이사를 많이 다녔지만 그래도 내 운명의 소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혹시 그 소녀도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느라 나랑 계속 엇갈렸던 것일까? 어쩌면 난 그 소녀를 끝내 만나지 못해 사랑 한 번 못 해보고 평생 외롭게 살다 죽는 게 아닐까? 내 운명의 사랑의 7살 때 모습을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소녀를 찾았나 봅니다. 그 소녀를 찾기까지 20년 하고 5년이 더 걸렸다. 그녀는 회사 신용카드로 3달러짜리 화이트 러시안을 계산하려던 참이었다. 뭐가 잘 안 되는지 애를 먹었고 바로 그때 내가 한 손에 현금을 쥔 채 용감하게 뛰어들었다. 이후 화이트 러시안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저도 뭔가 했더니 칵테일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러시안이 여러 잔 비워지며 몇 시간이 흘렀고 나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현관 앞에서 그녀는 우리가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딱 잘라 말했다. 내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나. 전형적인 영국 사람 느낌도 없고 록밴드도 안 하고 쿨하지도 않다는 거였다. 그쪽도 내 이상형. 검은 머리칼에 약간 긴 단발머리가 아니긴 마찬가지였지. 그녀는 서양 여자의 아이비리그 출신의 도도함도 없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마법이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녀 집 현관에 커다란 종이를 붙여놓았다. 유머 감각을 회복하거든 전화해요. 패티는 다음날 깔깔대면서 내게 전화했다. 여기 패티의 모습이 그려진 것 같네요. 그날로부터 5년 뒤인 6월 16일, 우리는 처음 만난 곳에서 결혼했다. 떠들썩하게 파티를 열고 싶어서 장난처럼 그곳을 택했다. 우리가 기르던 개 프랭크가 반지를 가져오는 역할을 맡았고, 신랑 신부 퇴장곡으로는 러브보트는 뭐냐면 1970에서 80년대에 방영된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뭐 7, 80년대까지는 아니지만 겨울연가 같은 뭐 그런 유명한 드라마였나봐요. 러브보트 주제곡이 흘러나왔다. 패티는 커다란 꽃이 달린 모자를 쓰고 나는 투톤 구두를 신었다. 그 다음 우리의 야심찬 계획은 결혼기념일에 아기를 낳는 것이었다. 잭은 예정일보다 3주 늦은 8월 10일에 우리에게 왔다. 모든 걸 불어 장난처럼 가볍게 여기며 살기를 몇 년. 드디어 우리는 부모가 되었다. 아주 조금은 어른스러워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다. 잭에게 우스꽝스러운 옷을 만들어 입히고 잭을 데리고 파티에 갔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라는 이유로 잭에게 T라는 가운데 이름을 지어주었다. 잭은 우리가 만든 작은 팀의 4번째 회원이 되었다.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 개 한 마리, 꼬마 하나. 우리는 세계 여러 곳곳을 여행하면서 모험을 했고
창조적이고 열려 있었으며 자유로웠다. 언제까지나. 그러던 어느 날 9번째 결혼 기념일을 한 주 앞두었을 때 경찰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경찰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병원이었다. 패티가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발을 헛디뎌 선로로 떨어졌다고 했다. 열차 3칸이 패티를 치고 지나갔고 패티는 척추가 부러져 2다리가 마비되었다. 이제 패티는 남은 생 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 저 위에 그려진 패티는 가장 최신 장신구라고 하면서 임신한 것 같은 불룩한 배를 보이고 있네요. 그림에서. 그림은 되게 밝은 표정의 그런 표정인 잭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한 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정말 큰 사고를 당한 일이 적혀 있어요. 매번 우리나라는 지금 스크린도어가 대부분의 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스크린도어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아니면은 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에 항상 그런 공포심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하철이 들어올 때 발을 헛디딘다면, 무드가 민다면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현실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근데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부부 사이에 아주 큰일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밝은 노란 배경 위에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이어집니다. 한순간 파티는 끝이 났다. 우리의 무모한 계획도 모두 취소되었다. 이 새로운 현실에 우리는 당혹했다.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잭은 그때 10개월이었다. 잭은 패티 병실에서 내 손을 잡고 첫 걸음마를 떼었다. 잭에게는 아빠가 필요했다. 당연히 엄마도 필요했다. 몇 달 뒤 패티가 집으로 돌아오고 삶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웃고 서로 장난치고 울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었다. 매일 밤 나는 패티를 침실이 있는 2층까지 옮겨다 주었다. 우리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갈지, 가서 뭘 하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웠다. 패티가 유모차를 밀 수 없기에 잭은 패티의 무릎에 앉아서 패티가 있는 곳마다 함께 다녔다. 패티는 안 가는 곳이 없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 갔고 파리에 갔으며 런던, 암스테르담, 피렌체에 갔다. 속도는 느려질지언정 절대 이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패티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활기찼고 나는 전에 없던 준비성과 의지를 발휘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 나아갔다. 함께. 데니 그레고리 작가의 아내 이름은 패티고 아들 이름이 잭이네요. 그래서 이 전체 책 역시 아들 잭에게 바친다고 이렇게 책 처음에 써 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잭에게 써 있죠. 그리고 그레고리의 운명인 여인의 이름은 패티였습니다. 그리고 패티의 가장 최신 장신구는 이렇게 볼록 임신한 배였네요. (8층이고) 침실은 여기라고 하네요. 이 그림 색감이 참 좋죠. 평범한 일상이고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자신이 사는 곳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네요. 이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겠죠? 자, 이제 16페이지에 왔습니다.
우리는 패티가 혼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게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테라스에 꾸민 정원에서 소일거리도 하고 아무런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프랭크를 공원에 데리고 나가 산책시킬 수도 있었다. 결국 패티는 잭을 돌보고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집중하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패티는 말하곤 했다. 인생은 너무 멋지고 시간은 너무 짧아. 미적거리고 싶지 않아. 패티는 말 잘 듣는 환자가 될 생각도, 스스로를 장애인 취급하며 살 생각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몸은 이런 그녀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강 상태는 심각했다. 해가 갈수록 패티의 장애에 대해 말하는 일이 점점 줄었고 장애는 우리 현실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패티에게 몸조심하라고 잔소리하는 게 싫었다. 그런 내가 꼭 고지식한 아버지들처럼 으름장을 놓으며 흥을 깨는 잔소리꾼 같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화와 걱정을 꾹꾹 눌러 숨겼다. 패티의 휠체어는 이제 우리 집 작은 팀의 5번째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패티만이 그 녀석을 욕하고 싫어할 수 있었다. 패티는 묻곤 했다. 휠체어에 탄 내 모습이 보기 싫지 않아? 그러면 난 대답했다. 아니, 사랑스러워. 이렇게 휠체어를 탄 일상이 나와 있고요. 휠체어를 타고도 혼자서 모든 거를 할 수 있게 지어진 아파트였네요, 이곳이. 이런 아파트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혜로움. 장애 때문인지 모성이라는 것 때문인지 성숙해서인지 아니면 전생에 쌓은 선업 때문인지 아무튼 시간이 갈수록 패티는 지혜로워졌다. 현자 혹은 오래 산 동네 어르신처럼 지혜로워졌다. 사람들은 패티에게 개인적인 문제, 부부 생활, 건강, 사업 문제에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고 패티는 그 누구에게서든 좋은 점을 찾아내고 어떤 고통에든 공감해 주었다. 휠체어에 앉게 되면서 패티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는지 괜한 자의식도 두려움도 없이 사람들을 사귀었다. 매일 밤 패티는 말했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여행자, 예술가, 불황자.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누구라도 패티의 친구가 되었다. 패티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병원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도서관에 가서 꼬마들에게 책도 읽어주었다. 전동 휠체어를 몰고 15km 떨어진 브롱크스까지 가서 괴로워하는 10대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있다. 가는 도중 여러 번 커피숍에 들러 휠체어에 전기를 충전해야 했다. 날마다 몇 시간이고 세계 곳곳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읽고 손편지와 카드에 답장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패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패티를 필요로 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딱 50년만 같이 살고 그 후로는 단 하루도 더 같이 살지 않기로 했다. 결혼 반지엔 앞으로 45년 남았음이라고 새겼다. 매해 결혼기념일이면 우리가 정한 선고일을 기준으로 카운트다운을 했고 마침내 서로에게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라면서 농담을 했다. 어느 해인가 헤아려 보니 우리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 중 3분의 1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학 친구들, 게이 친구들, 이웃들, 조부모님들. 패티의 어머니는 폐암을 앓으셨는데 거실에 환자용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질식사로 돌아가셨다. 패티는 말하곤 했다. 휠체어 신세나지는 놓친 내가 되고 싶지 않아 역겨워.
너무 솔직한 그 말에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내가 휠체어 영감이 되어 바싹 붙어있을 거라고 농담처럼 받아 넘겼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해. 패티는 술이 몇 잔 들어가면 말하곤 했다. 당신 없으면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겠어. 어떤 식으로든 늙고 쇠약해진 우리 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 모습이 흐릿하고 또 안쓰러워 이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저는 이 책에 굉장히 솔직한 면이 좋네요. 좋은 말만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 애써 긍정적이려고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이 저는 정말 담백해서 좋아요. 이 책이. 3월 18일. 내 전화기가 울리던 순간 그날 오전 11시 회의는 무산되었다. 뉴욕 경찰청 경사의 전화였다. 경사는 내게 패트리샤 그레고리의 남편이냐고 묻고는 사고가 났으니 즉시 와줘야겠다고 했다. 경사는 내 두서없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당장 오라고만 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달리는 택시 뒷좌석에 돌처럼 굳은 채로 앉아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온갖 시나리오들이 소용돌이 쳤다. 택시는 15년 전 패티가 기차 선로로 떨어진 날 경찰들이 나를 데리고 갔던 세인트 빈센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혹시 패티가 버스에 치인 걸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패티는 전에도 전동 휠체어로 거리를 내달리다가 달려오는 택시를 피하려다가 교차로를 지나다가 몇 번 교통사고가 났었다. 택시가 빨간불에 멈춰선 동안 1995년 선로에 긁혀 흙투성이가 된 채 들것에 누워있던 패티의 겁먹은 얼굴이 번뜩 떠올랐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는 패티의 흙 묻은 손을 붙잡고 연거푸 말했었다. 병원 대기실에는 나밖에 없었다. 접수처에 앉은 병원 직원 둘이 경찰을 기다리며 왔다 갔다 하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눈은 휘둥그레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번엔 대체 무슨 일인 거야?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와 간호사,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나타났다. 누군가 나를 부르더니 불이 환하게 켜진 진찰실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다. 곧 의사가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줄 거라고 했다. 나는 작고 딱딱한 의자에 얼어붙을 듯 앉아 의사를 기다렸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 애써 마음속 깊숙이 눌러두었던 생각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패티가 이번에는 훨씬 더 심하게 다쳤거나 다리뿐 아니라 두 팔까지 잃었다거나 지금껏 지나온 시간을 고스란히 반복해야 한다거나 부상이 심해져 패티나 우리가 남은 생을 훨씬 더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든가 그런 생각까지 헤집을 필요도 없었다. 패티가 심하게 다쳤다면 가령 목이라도 부러졌다면 의사가 내게 결과를 알려주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빈손으로 나타났다. 내게 들려줄 이야기는 훨씬 더 간단한 것이었다. 차갑고 새하얀 병동에서 의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그가 할 말을 알 수 있었다. 패티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가능한 모든 응급조치를 취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패티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패티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우선 이 모든 소란스러움으로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의사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조금 있다가 여동생 미란다가 왔다. 우리는 믿을 수 없어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형사가 확인을 부탁한다면서 우리를 커튼 뒤로 데려갔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회사 잘 다녀오라며 입을 맞추던 패티가 여기 누워있다니 당혹스러웠다.
때는 오전이었고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다. 패티는 입에 고무관을 물고 눈은 감고 흰 천에 쌓여 위동도 없이 누워있다. 패티의 손을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는 물었다. 당신 뭘 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 이제 어떡해? 무엇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봄이 오고 날이 화창해지자 패티는 테라스 정원에 있는 튤립에 물을 주려 했던 모양이다. 침실 창문 밖에 동그랗게 말아놓은 고무 호스가 걸려 있었지만 겨울을 나느라 집안에 들여놓은 화분 때문에 호스가 패티의 손에 닿지 않았다. 패티는 호스를 꺼내기 위해 전동 휠체어 가장자리에 널빤지를 놓고 창턱에 걸쳐서 임시 다리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호스를 향해 몸을 기울였는데 그게 지나쳤다. 다리가 마비되어 하체가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니 패티는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창문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패티의 사이는 추락사였다. 이틀 뒤 나는 잭과 친구 스티브와 함께 창가에 서 있었다. 창턱에는 형사들이 지문 채취를 위해 뿌린 가루가 아직 두텁게 쌓여 있었다. 스티브에게 이 이야기를 모두 설명했을 때 창밖으로 빨간 하트 모양 풍선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식구 수대로 하트 모양 3개가 어딘가에 걸려 공중을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스티브가 말했다. 패티가 저렇게 한 건가? 안녕. 마지막으로 봤을 때 패티는 세컨드 애비뉴의 화장장 관 속에 누워 있었다. 화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시신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패티 얼굴이 꼭 아주 무서운 괴물이나 악몽이라도 되는 듯 곁눈으로 슬쩍 흘겨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눈길을 돌리고는 맞다고 이 사람이 패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곧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내 패티라는 사실이 실감되었다. 아내에게 바싹 다가가 안녕이라고 말했다. 패티는 눈을 꼭 감고 붉고 보드라운 머릿결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사랑해 말하고는 나는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이제 다시는 패티를 볼 수 없다. 다시는. 난 이곳을 떠날 것이고 패티는 여기에 남을 테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리라. 나는 패티에게 몸을 숙이고 속삭였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전에 수없이 했던 그대로 패티에게 이야기했다. 도무지 그곳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대로 가버리면 모든 게 기정사실이 되어 패티가 영영 떠나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이렇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고통만 더 깊어질 뿐이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야 한다. 패티는 패티의 시간을 살도록 놓아주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나는 발길을 돌렸고 돌아보지 않았다.
패티 파티. 장례식장, 묘지, 연구차, 관, 검은색. 이 모든 건 패티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은 큼지막한 멋진 공간을 하나 구해서 수요일에 시끌벅적한 분홍색 파티를 열었다.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왔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저마다 패티가 가장 좋아하던 분홍색을 하나씩 몸에 두르고 나타났다. 분홍색 드레스, 분홍색 넥타이, 분홍색 구두, 분홍색 가발. 그들은 꽃을, 컵케이크를, 기타를, 추억을, 그리고 눈물을 가지고 왔다. 의사, 개를 산책시키다가 알게 된 사람, 음악가, 패션 디자이너, 교사. 패티가 살면서 만난 각 분야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하며 웃고 껴안았다. 패티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이렇게 핑크빛 장례식 참 부럽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네요. 고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색깔을 함께 이렇게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례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 책의 전개가 굉장히 빠른데 작가가 이렇게 패티가 항상 너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암시를 계속 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갈 때도 너무 아름답게 꽃에 물을 주고 있었던 패티의 모습이고, 사고도 또 이렇게 떠나는 것도 너무너무 갑작스럽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걸 받아들이고 또 패티가 주었던 좋은 면들을 추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게 패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패티의 장례식이 아닌 패티의 파티라고 쓰여진 분홍색 장을 방금 읽었습니다. 이건 아마 작가 그레고리의 자화상인 것 같죠? 패티를 생각하면서 아주 한참 동안 거울을 보고 또 봤을 것 같고요. 눈물이 온 얼굴에 젖어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편히 쉬기를, 여보. 패티를 어디 먼 동네 땅속에 묻어둔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다. 패티는 우리와 함께 집에 있어야 한다. 장의사가 유골함을 고를 수 있게 목록을 보여줬지만 거기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패티가 싫어할 만한 것이었다. 고유한 이름도 없고 조립식에 심각하기 짝이 없고 조악했다. 패티는 나랑 잭을 곰이라고 부르곤 했다. 패티는 테디베어를 정말 좋아했다. 그래서 패티가 가장 좋아하던 테디베어 모양의 쿠키 단지를 비우고 장의사에게 그걸 가지고 갔다. 장의사는 패티의 젤을 그 안에 담아주었고 나는 그 단지를 들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단지가 너무 무거워서 깜짝 놀랐다. 이제 패티는 우리 집 서재에 있다.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는 곳에 포근하게 자리 잡았다. 옆에 있는 이 곰인형이 패티의 젤을 담은 유골함이 됐네요. 맞아요. 그 장례식장에 있는 도자기로 된 유골함.
그 가격대별로 이렇게 뭐 A급, 프리미엄, 뭐 보통 이렇게 이름도 지어져 있고 다 똑같이 생겼죠. 저도 선택할 수 있다면 저의 유골함은 그런 맞춰진 가격대별로 줄지어진 항아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했었는데 우리나라와 장내 문화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준비할 시간은 없었지만 패티가 무엇을 가장 좋아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4월) 패티의 페이스북에서 패티가 사람들과 함께했던 흔적들을 들여다보다가 상실감이 덮쳐와 무너지고 말았다. 패티가 돌연 너무도 생생하게 거기 있었다. 패티의 엉뚱한 열정, 그 웃음, 친구들과 즐거워하던 모습, 별 볼일 없는 하루도 순식간에 특별한 날로 만드는 재주. 결국 주방 개수대를 부여잡고 눈물 콧물 쏟으며 구역질이 나도록 울었다.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젠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눈앞에 패티가 있다. 돌덩이가 된 줄 알았던 심장이 쥐어짜듯 아파온다. 오, 패티. 난 영원토록 이렇게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까? 그러기를 바래. 이 글을 쓰는 동안 또 한 번 슬픔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또 개수대로 달려갔고 잭이 와서 위로해줄 때까지 멈추지 못했다. 내가 패티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잊고 있었다. 우는 게 익숙하지 않아 나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꾹꾹 눌러 참았다. 응급실에서 경찰 한 명이 증거물 가방에 있던 패티의 손목시계를 건네주었다. 무심결에 그 시계를 손목에 차고 계속 그대로 두었다. 시계는 내 것처럼 꼭 맞는다. 시간은 패티가 세상을 떠나던 순간, 그러니까 11시 20분에 멈추어 있다. 한두 주가 지나자 아주 느릿하게나마 시간이 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날마다 1, 2분씩 앞으로 가 있는 게 보였다. 11시 40분에 이르자 시계는 완전히 멈추어 버렸다. 이제 나는 시계 없이 다니면서 시간이 궁금하면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아니면 벽시계가 없나 둘러보거나 몰라도 그만이라고 생각해버린다. 좀 이기적이지만 약속에 늦는 것도 상관없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여전히 느끼지만 시간을 재는 리듬이 달라진 것 같다.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이 끊임없이 북소리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관통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더 가까워졌다고 할까.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날 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가치를 가늠해보고 남은 시간을 정말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걸까 묻는다.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순간순간을 음미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오로지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걸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그건 손목시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작가 데니 그레고리 씨가 아내 패티의 손목시계를 차고 있어요. 근데 그 시계가 11시 40분에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겠죠. 아내가 죽은 이후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하루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그레고리한테는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멍하게 있었는데 시간이 그냥 한두 시간이 훌쩍 가버린 적도 있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흘러가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잠깐의 순간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에 맞춰야 되니까요. 뭐 약속이 있다거나 할 일이 있으면은 그 보통의 시간에 맞춰야 하죠. 근데 그레고리는 아예 시간 자체를 거의 꺼버렸어요. 요즘에 우리는 사실 뭐 손목시계를 잘 차지 않고 핸드폰만 봐도 시간을 볼 수가 있죠. 이 책이 나온 게 2015년 정도고, 뭐 아무리 출간 전에 이 책을 썼다고 해도 2000년대, 뭐 90년대 말이라고 해도 핸드폰이 있을 때였을 때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보다는 이런 시간을 내가 시간이 없는 공간에서 그냥 나만의 그런 페이스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이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큰 상실을 한 누구에게 아니면 상처를 입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쓰는 거는 너무 바쁘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뜻인데, 이 책은 정말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앤 그런 모습을 글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 텐데요. 이게 저는 처음에 뭐지 했는데 아마 세제인가 것 같죠? 중간에 있는 게. 우선은 이렇게 시작했다. 내 손으로 직접 아파트를 대청소하기로 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서 고용한 화장실 청소부를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고 원래 내일이던 것을 되찾아왔다. 더러움과 그 모든 것까지도. 아래 강아지 그림에는 빗자루로 쓸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써있네요. 털이 복실복실해서 약간 대걸레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봐, 우리도 더럽혔잖아. 난 아니야 하고 강아지 2마리가 바닥에 똥을 싸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귀엽죠? 여기 이렇게 똥이 3덩이가 있어요. 결혼을 한다는 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중요한 것도 사소한 것도 함께 한다는 뜻이다. 패티와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기대해 있었다. 패티가 장을 보면 내가 요리를 하고, 내가 돈을 벌어오면 패티는 돈을 지불했다. 패티는 우리 부부의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했고, 나는 늦게까지 일을 했다. 23년 하고도 10여 개월 동안 지속된 뿌리 깊은 공생 관계였다. 단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지만, 이 공간을 세제로 청소하는 것처럼 나의 습관들과 이렇게 익숙하게 23년 동안 패티와 함께했던 그런 흔적들도 같이 청소를 하는 느낌이에요. 둘이 함께 하던 습관에서 벗어나기라고 크게 제목처럼 써있고, 세제들과 함께 솔이 있네요. 벅벅벅벅 문지르기라고 써있고, 빗자루, 대걸레, 양동이 다 보이네요. 이제 우리가 한 팀이었을 때 내렸던 결정들을 모조리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 선반이 와인잔을 두기에 괜찮을까? 이 수세미들이 전부 다 필요한 건가? 꼭 뉴욕에 살아야 하나?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목록을 만들고 표백제를 더하고 주말을 꼬박 집안일로 보냈다. 모든 결정은 마음속으로 패티와 의논한 후에 내렸다.
패티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어떻게 하면 패티의 뜻에 충실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변화된 현실에도 들어맞을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이 슬펐다. 더 자주는 내 가슴 속에서, 주방에서, 그리고 이따금씩 깜빡 잠들었을 때도 떠오르는 패티와 계속 함께 있는 기분이 들었다. 벅찼다가도 할만하다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패티와 함께 했던 습관들에서 벗어나서 청소를 하고 또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습관처럼 마음은 늘 작은 행동을 할 때도 패티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만 읽을 시간이 됐는데 계속해서 읽고 싶네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그런 사고들을 의연하게 이겨냈어요. 그게 둘이라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갑작스럽게, 정말 갑작스럽게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그런 남편의 솔직하고 담담한 일기네요. 상실의 순간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마음껏 그리워하고 무언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아닌 나만의 시간 속에서 그 추억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책은 떠나기 전 마지막 입맞춤, 그리고 슬픔의 색깔로 그린 그림일기였습니다. 당신만의 시간에서 당신만의 감정으로,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기억 속으로든 함께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